그러면 그때 이제 15,000불만 이렇게 비트코인 갈 때 네네. 2천만 원 이렇게 할 때 그때는 많이 사셨어요? 뭐 중간중간에 조금 사시고. 하기도 하고. 네. 아, 그러셨군요. 네. 그 앞서서 말씀을 해주실 때 이 블록체인 분야가 앞으로 되게 전망이 밝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네. 알트코인 쪽도 그런가요? 그렇죠. 알트코인도 그렇죠. 아, 그러세요? 네네. 그 어떤 분들은 기본적으로 네. 알트코인 외에는 네. 기본적으로 다 쓰레기다 막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네네. 그런 얘기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의 어떤 특징 분명히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비트코인으로 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뭔가 우리가 편하게 네. 이 암호화폐를 결제 시스템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은 좀 한계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뭐 대표적으로도 우리가 이제 국가 간의 CBDC 같은 거 만들잖아요. 그런 거를 하려고 하더라도 결국에 비트코인으로는 안 되거든요. 뭐 이더리움 기반으로 뭘 활용하든지 그랬을 때 이더리움의 어떤 스마트 컨트랙터라는 그런 기술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관점에서 비트코인이 해결하지 못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알트코인들이 필요하죠. 아, 그러세요? 네. 그러면 알트코인도 막 그때 아까 공부하시는 거 되게 즐겁다고 하셨는데 알트코인도 공부 많이 하세요? 네, 알트코인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네네. 그러세요? 네네. 알트코인 투자도 많이 하세요? 알트코인 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네네. 지금 시점이 네. 그 어떤 분들은 아직 그 이제 비트코인이 막 고점을 네네. 완벽하게 뚫지 못한 상태라서 네네. 지금은 알트코인 투자하는 시기가 아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뭐 일반 투자자분들이 알트코인 하시면 보통 지금까지는 비트가 이제 어느 정도 오르면 네. 오르고 나서 멈췄을 때 알트가 또시 막 폭등하고 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비트는 이제 전고점을 뚫었죠. 전고점을 뚫었는데 알트들은 전고점을 뚫지 못한 애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주요 알트코인들이 대부분 저평가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알트코인들이 전고점을 뚫을 수 있을까요? 예, 저 뚫을 수 있죠. 그러니까 모든 알트코인들은 아닌데, 예, 그 중에 이제 몇몇 알트코인들은 좀 뚫을 수 있죠. 그 투자 추천은 진짜 아니고 네네. 그냥 보시는 것들 가운데서 네.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것들 소개 몇 개 해주시면 안 돼요? 뭐 잘 모르겠어 가장 기본적으로 이더리움이겠죠. 이더리움. 예, 이더리움 정도는 뭐 비트하고 이제 거의 같은 레벨로 가는 것 같고, 그래서 이더리움이야 전고점을 뚫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다른 레이어 1이라고 불리는 이더리움이 또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그 기본적인 이제 메인넷 기술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알트코인들이 좀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언급은 어려우실까요? 언급은 하자면 뭐 최근에 핫한 뭐 솔라나 같은 것도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요. 전고점을 뚫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레이어 1은 저는 개인적으로 코스모스 생태계라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주로 보고 있는데 그쪽 생태계에서도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들은 전고점을 뚫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어떤 분들은 알트코인 할 때 그 옛날 코인들은 네. 이미 좀 속된 말로 해먹고 네. 나가서 네. 다시 올라가기 쉽지 않다. 네. 오히려 이렇게 불장 때 이제 알트코인 불장이 오는데 그때 신생 코인을 좀 노리는 게, 왜냐면 아직 그게 그 주식에서는 그걸 시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몰려 있으신 분들. 네네. 그게 없으니까 잘 올라간다는 거죠. 네네. 또 작고 이러니까. 네네. 그런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알트코인 중에 과거에 핫했던 것들 중에서 죽은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진짜 계속 죽을 가능성이 높은 애들이 있고, 핫했다가 죽어 있는 것 같지만 계속 그 많은 개발과 새로운 어떤 트렌드를 주도하는 알트코인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알트코인들은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오랫동안 기술력을 좀 검증받았고, 그런 거 플러스 새로 신생하는 알트코인들은 당연히 좀 더 주목을 받긴 하죠. 그래서 그런 세 가지 관점에서 알트코인을 좀 분리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이더리움도 네. 이더리움도 지난장만큼 폭발적이진 않은 것 같다. 뭔가 상승 여력이 좀 많이 줄어든 것 같다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과거 같지 않은 이유는 아직 비트코인의 그 장이 안 끝나서 그런 것 같아요. 네. 비트코인의 장이 끝나는 시점이 오거든요. 네. 그 끝나는 시점이 되면 이더리움이 그때부터 이제 좀 더 활약을 하는 것 같아요. 항상 지금까지 보면 이더리움 포함 모든 알트코인들은 그 비트를 넘어서지를 못해요. 근데 비트의 방향이 지금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굉장히 더 갈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조정을 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시장 의견들이 많지만 아직 덜 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게 어느 정도 가서 비트코인의 어떤 적정 가격을 찾으면 그때부터 이제 이더리움이 좀 더
활발해질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이 보니까 그 위에서 만들어진 앱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네,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지난 그 세 번째 반감기 때보다도 훨씬 많아지고. 네네. 이더리움이 막 없어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더리움이 없어지지 않죠. 이더리움이 없어질 수 없는 이유는 일단 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제외한 비트코인은 사실 개발자가 거의 없고 비트코인은 완성품이거든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두면 돼요. 비트코인 코어 개발자들이 가끔 유지보수 정도는 하는데 자원봉사로.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위에서 뭐 레이어 2로 뭐 개발하는 것들은 있지만 비트코인 자체는 이제 완성이 끝났고. 근데 이더리움은 우리가 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게 이더리움은 완성품이 아니에요. 계속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네. 돌아가고 있지만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거든요. 그 업그레이드 이슈들이 남아있고 개발 중인 거고 이더리움 개발자들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이더리움 위에서 이제 뎁이라고 하죠. 그런 뭐 어플리케이션 탈중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뭐 써야 되는 프로그램 언어들이 있는데 그 개발자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블록체인 개발자들 쭉 펼쳐보면 이더리움 위에서 개발할 수 있는 개발자들이 제일 많아요. 제일 많고 역사도 가장 오래됐고. 그래요? 예, 그리고 이게 역사가 오래된 게 중요한 이유는 이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사실 그 개발을 잘해도 언어를 또 새로 배우고 그 언어가 새로 나왔을 때 언어가 좀 시간이 지나야지 그 좀 안정화를 찾거든요. 뭐 버그 같은 걸 찾고 이거 자꾸 발전해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더리움이 가장 좀 안정적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도 개발자들이 제일 많고 그때 다른 신생 체인들은 막 많이 나오긴 했지만 네. 다 새로운 체인이고 새로운 언어다 보니까 그 시장에 아직 무르익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리스크도 많고 물론 이더리움도 무르익지는 않았어요. 네. 여전히 초기이긴 한데 다른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무르익었고 그리고 여기서 발생한 대부분의 다른 어떤 알트코인들 레이어 1들이 다 이더리움을 따라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어떤 대부분의 개념들이 이더리움을 따라하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이 알트코인 시장의 어떤 혁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도하는 거죠. 뭐 NFT, 대표적으로 NFT 같은 거 다 알잖아요. 네. 이더리움에서 탄생했고 뭐 그런 것들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아직 그 시간이 비트코인의 시간이기 때문에 네. 비트코인이 좀 더 이렇게 오르고 나서는 이더리움의 시대가 올 것이다. 네네. 시간이 올 것이다. 그렇다고 뭐 비트코인을 더 올라가진 않을 거고. 네네. 그러니까 수익률 차원에서는 그래도 조금 뭐 그래서 수익 차원에서는 넘을 수 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결국은 넘을 것이다. 수익률 차원에서는.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활력을 좀 잃은 것 같다. 미리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활력을 잃지는 않았어요. 활력이 저는 이제 그 블록체인 쪽의 개발 그 트렌드도 다 보니까 이더리움이 제일 활발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활력을 잃지는 않고 개발자들이 보통 자기 개발만 하지 대부분 가격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더 좋은 프로덕트를 만드냐 이런 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더 좋은 기술, 좀 더 안정성 있고 더 이제 미래를 주도할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굉장히 활발하고. 그러면 이번에 조정받을 때요. 비트코인 한 10몇 프로 빠지고 이더리움은 20% 좀 넘게 빠졌더라고요. 네네. 이더리움 사도 좋겠네요. 더 빠질 수도 있나? 크게. 뭐 더 빠질 수도 있는데 이더리움은 사면 근데 이더리움은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투자하는 데 있어서 그냥 단순히 거래소에서 이더리움을 사서 그 수익의 차익을 보는 부분도 있고 근데 사실 이더리움을 진짜 제대로 투자하는 분들은 이더리움을 좀 더 깊이 투자해서 이더리움 자체를 뭐 스테이킹 한다든지 그래서 투자 수익을 얻는다든지 이더리움을 뭐 예치해서 예금을 담보로 해서 또 다른 뭐 디파이 상품 같은 걸 활용해서 추가적인 수익을 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면 이더리움 수익이 훨씬 좋을 거고 근데 그거는 일반인들이 참여하기엔 조금 공부를 좀 해야 되죠. 그렇지만 공부할 가치는 충분히 있는 것 같고 그러한 방식이 이더리움뿐만 아니고 모든 알트코인들에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막 블랙록이나요, 코인베이스 대표님 이런 분들 인터뷰를 보니까 이더리움 ETF는 거의 뭐 될 것처럼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돼야만 한다고 얘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해야겠죠. 그러니까 ETF는 되겠. ETF는 되긴 해요. 되긴 하는데 지금 예상 저는 좀 보수적인데 빨리 되긴 좀 힘들 것이다. 왜냐하면 구조 자체가 비트코인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SEC에서 이거를 승인해 주려고 하면 좀 난제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난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중요한데 예를 들어 우리가 비트코인은 그냥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한 개는 한 개 비트코인이잖아요. 이더리움은 구조 자체가 이더리움을 스테이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 한 개를 가지고 스테이킹하면 스테이킹에 대한 보상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 보상 개념이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죠. 이거를 전통 주식 시장에서는 이런 개념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전통 주식 시장에 예를 들어 있었던
어떤 개념도 이거랑 딱 맞지가 않아요. 배당 같은 거. 배당하고 전혀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배당하고 전혀 다른 개념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스테이킹이 뭐냐면 비트코인은 채굴자들이 채굴을 하잖아요. 네. 채굴을 해서 비트코인을 블록 만드는 데 성공하면 6.25개를 받는 거죠. 이더리움은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는 내 지분을 뭐 검증인이라고 하죠. 채굴자예요. 채굴자한테 주면 그 검증인이 그걸 채굴해서 블록을 만들어서 캐면 그 보상을 같이 쉐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블록에 대한 보상이에요. 그러니까 배당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그 개념이 전통 주식시장에 없기 때문에 이더리움 승인은 저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뭐 되긴 하겠지만 그걸 하려면 해결해야 되는 그 이슈들이 많거든요. 없던 개념을 좀 넣어야 되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단기적으로 해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럼 만약에 해주면 네. 막 그 알트코인 엄청 많잖아요. 네. 그 다 막 그럴 가능성도 생기고. 그것 때문에 더 어렵죠. 그러니까 SEC 입장에서는 이더리움을 해준 비트코인은 독특한 자산이기 때문에 얘는 해도 돼요. 뭐 운영 주체도 없고 운영자도 없고 비트코인은 심지어 뭐 ICO 같은 뭐 초기 비트코인을 판매한 적도 없고 그냥 채굴을 했는데 자체적으로 시장이 형성된 거잖아요. 근데 이더리움부터는 이더리움은 초기에 이더리움을 팔았어요. ICO도 있고 그래서 이게 뭐 증권성 여부나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들이 다 비슷하죠. 그럼 이더리움을 승인해 버리면 다른 알트코인들도 다 승인을 해줘야 되는 명분이 생기기 때문에 SEC 입장에서는 뭐 안 하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최대한 늦추거나 뭔가 계속 꼬투리 잡거나 해야겠죠. 근데 블랙록이나 뭐 코인베이스에 원하는 거는 결국은 그러면 이더리움 ETF가 돼야 돈을 더 많이 벌 그렇죠. 그거예요. 자신들이 어차피 그렇게.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엔 되긴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더리움 ETF 승인하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예를 들어 우리가 디파이라고 하잖아요. 그 파생 상품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 수가 있거든요. 결국에 그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뭐 원래 자산도 있지만 파생 상품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리스크는 있지만 그런 파생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결국엔 하긴 할 텐데 그것이 큰 문제가 없도록 하는 그런 절차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 빅테크들이요. 네네. 자체 코인을 만들 수도 있나요? 있죠. 막 구글 코인, 뭐 메타 코인 이런 식으로. 그럼 그게 이더리움하고도 막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더리움에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이더리움 같은 것을 본인들이 새로 하나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더리움 안 해줄 것 같은데요. 얘네들이 해줄까요? 그러니까 이더리움 위에서 안 만들 것 같은데요. 자체적으로 만들 것 같은데. 보통은 자체적으로 많이 만들려고 하죠. 그래서 근데 사례를 보면 이더리움 위에서 만들었다가 그냥 이렇게 안 한 사례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빅테크는 워낙 규제나 이런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많이 하겠죠. 결국 경쟁에서도 이더리움 살아남을 수 있다. 네네. 그렇게 보시면. 근데 이제 빅테크 관련해서 빅테크들이 주로 쓰는 또 체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체인들이 결국에 이제 빅테크들은 본인이 거기서 하거나 아니면 그런 체인을 만들거나 할 테니까 그런 시대를 아직은 아니지만 그런 시대로 이제 넘어가면 그런 알트코인들이 좀 어떤 시장 영향을 많이 받겠죠. 주목도 받고. 그 데니월드님 유튜브에서 정말 제목이 너무 땡기더라고요. 한 가지가 뭐였냐면 사토시 나카모토 비트코인의 창시자잖아요. 그렇죠. 이분이 알트코인을 인정한 이유라고 있더라고요. 네네네. 인정을 하셨었나요? 인정한 게 있어요. 이게 참 그 논란이 많은데 이 얘기를 하면 이제 많은 악플이 달 수도 있는데 얘기를 하자면 일단 그 비트코인 진영에서 뭐 여러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있지만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라고 하죠. 비트코인만 유일하다. 맞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가짜다. 의미 없는 코인이고 스캠이다. 이게 이제 비트코인 근데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중에서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부 이제 뭐 극단적인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의견은 이제 존중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좋아하는 거는 결국 사토시 나카모토잖아요. 사토시 나카모토가 어떤 가장 지도자니까. 그래서 그 비트코인 초창기 때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완성되기 전에 비트코인을 런칭하고 나서 초창기에 이제 비트코인을 오픈해서 막 결함도 있고 했었거든요. 초반에 막 버그도 수정하고 그런 단계에서 이제 아이디어도 막 있었고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을 채굴을 하면서 한 분이 이런 제안을 했어요. 비트코인 채굴을 하면서 그러면 이 비트코인에서 우리가 어떤 도메인 이슈 있죠. 그러니까 도메인 뭐 네이버닷컴이라든지 뭐 이런 도메인들이 보면 도메인 관리하는 기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도메인들이 어떤 도메인 관리 기관에 의해서 중앙화된 기관에 의해서 이제 관리가 되다 보니까 도메인 관리가 탈중화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항상 주장하는 게 탈중앙화된 뭐 자유주의 뭐 이런 거니까. 그러면 이 도메인을 어떤 특정 중앙 기관이
지배하게 되면 어떤 그 중앙기관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도메인을 폐쇄할 권한도 거기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인터넷의 자유에 침범된다. 뭐 이런 논쟁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도메인을 이 비트코인 위에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비트코인 탈중화되어 있으니까 도메인을 중화된 기관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 탈중화된. 그래서 내가 어떤 도메인을 소유하고 있으면 이것이 어떤 누구도 바꿀 수 없게. 그 도메인에 접속하면 항상 접속이 되는 거죠. 누가 접속하더라도. 네. 그래서 그런 것을 만들자고 누가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토시 나카모토가 그거 되게 좋은 의견이다. 그러면 좋은 의견이다 하면서 이제 비트코인 채굴기를 하면서 비트코인으로 비트코인 채굴을 할 수 있는데 이 채굴기로 새로운 비트 DNS라는 그런 새로운 코인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채굴을 할 수 있게 해주자. 그렇게 사토시 나카모토가 제안을 했어요. 네. 제안을 해서 그러면 이 채굴을 하면서 그러면 비트 DNS를 하나 만들고 거기에 비트 DNS에서 쓸 수 있는 화폐를 하나 만들어라. 뭐 비트 DNS라든지. 그러면 그 비트 DNS로 그 비트 DNS라는 어떤 도메인을 사고 팔 수 있게. 비트코인으로 이걸 사는 게 아니고 비트코인 도메인을 탈중화된 비트코인 도메인을 자체적으로 만든 코인을 가지고 사고 팔 수 있도록 그 경제를 활성화시키게. 그래서 비트코인 채굴기로 이것도 채굴할 수 있고 이것도 채굴할 수 있게 한번 해보자. 그게 어떻겠냐 이렇게 이제 또 역으로 제안을 한 거예요. 사토시 나카모토가. 그때 그 좋은 의견이다 해서 그래서 사토시 나카모토가 그때 그러면 내가 비트코인 코어 그 소스에 이 부분을 그 어떤 표준을 좀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도록 해보겠다. 이런 얘기까지 이제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아이디어 단계에서 그렇게 얘기해서 실제 비트코인에 실현되지는 않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끝난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그 홈페이지에 가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논쟁들이. 그래요. 네, 의견들이 다 볼 수 있어요. 그 논쟁들을 다 볼 수 있고. 와. 그래서 그걸로 봐서는 사토시 나카모토가 그 흔히 얘기하는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이 얘기하는 비트코인 이외의 알트코인은 다 가짜다라고 하는데 사토시 나카모토는 오히려 비트 DNS라는 새로운 코인 그것을 인정했고 그걸로 경제 활성화를 시켜라 이렇게 제안을 한 거고 근데 그 실제 실현까지는 안 됐지만 뭐 그런 어떤 결정적인 근거가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진 않더라고요. 그 결정적인 근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비트코인 자체를 사토시 나카모토가 처음에 오픈한 게 오픈 소스에 이제 그 비트코인을 오픈했단 말이에요. 오픈 소스의 철학이 비트코인 코어 소스를 누구나 자유롭게 좀 업데이트하고 수정하고 개선시켜라 이 의미가 있거든요. 그 의미는 결국에 비트코인은 굉장히 열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딱 그 비트코인만 해야 되는 건 아니고 그 오픈 소스를 가지고 누구나 그걸 또 우리가 포크라고 하거든요. 그걸 가져와서 소스 그대로 가져와서 개선해서 비트코인하고 또 필요한 또 다른 걸 만들어낼 수 있다. 뭐 이런 의미도 다 내포되어 있는 거죠. 오픈 소스에 원래 내가 오픈 소스를 개발자들이 오픈한다는 것은 오픈 소스를 기반으로 해서 내가 이걸 가지고 와서 또 다른 걸 만들라는 의미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가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면 오픈 소스에 그걸 할 필요가 없겠죠. 네. 그런 두 가지 측면을 봤을 때 사토시 나카모토가 알트코인을 인정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약간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종교 같은 거 봐도요.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밑에 이제 종교들이 막 있잖아요. 그렇죠. 뭐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막 있는데 다 사랑해야 되는데 막 또 싸우는 분들도 많잖아요. 내가 더 예수님 그거 진짜 성경 말씀 해석자다 막 이러면서. 그 종교도 보면 되게 보수적인 집단은 종교 안에서도 되게 이제 이것만 옳다 맞아요. 하고 너네는 가짜 뭐 이렇게 맞아요. 하잖아요. 근데 이제 다 보면 그게 우리만 옳다 하면서 너네는 다르다. 요 분류가 비트코인만 옳다라고 하는 분류거든요. 근데 이분들도 그 좋은 가치가 있어. 보통 뭐 근본주의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굉장히 어떤 근본 중심에 맞아요. 이거를 지켜주는 거죠. 근데 이런 분들도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비트 맥시멀리스트들은 전 개인적으로 존중하는 게 왜 존중하냐면 뭐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있고 비트코인이 예를 들어서 다 뭐 엄청 떨어져서 1원이 됐어요. 극단적으로. 그럼 사람들 다 시장을 떠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비트 맥시멀리스트들은 1원이 돼도 끝까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을 분들이거든요. 더 사시는 거죠. 막 모아서. 그래서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2,100만 원을 다 사면 되겠네.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떤 측면이 있고 근데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성이 이제 존재하는 거죠. 사토시 나카모토는 이런 다양성을 굉장히 존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비트코인 레이어, 아까 비트코인 레이어 1이라고 하나요? 비트코인도? 비트코인은 그냥 비트코인이고 비트코인 위에서 만든 거를 뭐 레이어 2가 있고 아니 비트코인을 포커해서 만든 게 대표적인 게 뭐 라이트코인 아니 뭐 도지코인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비트코인 위에서
뭐 스택스 같은 것도 있잖아요. 네네. 오디널스 같은 그게 거. 레이어 2죠. 레이어 2. 그런 프로젝트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좋게 봅니다. 그래요. 진짜 많이 올랐더라고요. 스택스. 많이 올랐죠. 그 스택스 오른 거는 비트코인 때문에 더 많이 오른 것도 있는 거죠. 가장 수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되게 좋게 보세요. 앞으로도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 탄생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말고 다른 걸 하려고 한 게 이더리움이잖아요. 그래서 이더리움에서 뭐 NFT라든지 디파이라든지 데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여기서 편한데 결국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는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비트코인 위에서 비트코인 가지고 이걸 한번 해보자 하는 게 뭐 레이어 2의 스택스 같은 거죠. 그래서 그런 팀에서는 비트코인하고 연결해서 하는 거거든요. 보안성을. 그러니까 이더리움보다는 보안성이 비트코인 더 좋죠. 그러니까 그런 보안성을 가지고 그 위에서 이제 이더리움 같은 거를 좀 구현하려고 하는 건데 한계는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느리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데 그런 극복해야 될 한계들을 이제 계속 극복해 나가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잘 극복되면 전망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 이번에 보니까 그 이더리움에서 댕쿤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최근에 있었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제대로 된 건가요? 댕쿤 업그레이드는 성공적으로 됐어요. 성공됐어요? 근데 가격에서는 별로 크게 변동이 없네요. 원래 그 이더리움이 과거에 항상 그랬어요. 굉장히 큰 업그레이드를 해도 과거에 가격에 아무 영향이 없어요. 두 가지로 보는데 예전에 가장 큰 업그레이드는 그 POW에서 POS로 바뀌는 그러니까 작업 증명 합의에서 지분 증명 합의로 한번 바뀌었잖아요. 그게 엄청난 그게 가장 혁명적인 일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업그레이드는 조금 쉬운 거고. 그래서 그때 됐는데 그때 그래서 가격에 변화가 없었어요. 그때도 엄청난 걸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 예를 들어 이더리움에서 그 블록을 그 보상하는 보상이 10분의 1 토막이 났거든요. 그러면 가격이 당연히 더 올라야 되는데 아무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더리움은 비트코인 가격을 그냥 추정하는구나 이걸 알게 되고 이번에도 아무 변화가 없잖아요. 결국 그게 비트코인 가격을 추정하는 거고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의미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단기적으로 막 시장에 반영하기에는 시장의 가격을 봤을 때 시장 참여자들은 이런 이더리움의 기술적인 업그레이드나 이런 것에는 아직 큰 그 관심이 없구나. 이것이 이 가격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구나. 이 첫 번째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비트코인의 영향 아래 있구나. 이 두 가지로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더리움이 이거 댕쿤 업그레이드 통해서 속도가 되게 빨라졌다고. 속도가 빨라졌죠. 속도가 빨라졌다기보다는 그 원래 이더리움이 가장 해결해야 될 문제가 이더리움이 있고 그 위에 이제 탭들이 많은데 이걸 막 사용을 많이 하면 가스비라고 하죠. 수수료가 비싸서 그걸 줄여주는 게 이제 레이어 2들인데 그래서 레이어 2들이 이 이더리움을 연결해서 뭔가 활용을 할 때 기존에는 가스비 비쌌는데 요번 업그레이드가 이 레이어 2들이 이더리움을 활용할 때 가스비를 좀 저렴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레이어 2들은 확실히 가스비가 다 줄었어요. 그래서 이더리움 자체가 수혜를 받다기보다 레이어 2들이 이제 좀 수혜를 보는 프로젝트 그 업그레이드였고 그래서 일부 레이어 2들은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좀 수혜를 꽤 본 것 같아요. 그 전후로. 그래서 그런 측면 있고 근데 이더리움 자체는 뭐 큰 가격 변동은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되게 그 단점으로 많이 약점으로 얘기했던 그런 것들이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는데도 가격이 많이 움직이지 않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비트코인의 가격으로 따라간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솔라나랑 많이 비교를 하면서 그 전에는 솔라나는 뭐 처리 속도가 빠르고 뭐 전송 속도 엄청 빠르고 뭐 수수료도 싸고 뭐 이런 이야기로 하면서 이더리움이 솔라나의 지금의 수익률에서 뒤지는 거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닌가 보다. 그렇다고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솔라나도 그렇고 다른 레이어 1들도 수수료 더 저렴한 것도 많고 기술력 좋은 것도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장은 여전히 그 내러티브 자체가 비트코인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비트코인을 다른 알트들이 모두 추종하는데 그 추종하는 시기가 언제 끝날 것이냐 이건 좀 우리가 봐야 되는 거고 아직까지는 계속 추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봐야 돼서 그 관점에서 봤을 때 뭐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적인 업그레이드를 하더라도 굉장히 혁신적인 게 나오더라도 한 종목 자체가 막 어떤 이슈를 타서 오를 수는 있죠. 근데 이더리움은 워낙 또 시총도 높다 보니까 가격 자체가 그런 업그레이드로 인해서 크게 변동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 밑에 시총 낮은 애들은 또 충분히 또 시장에 그런 영향을 받아서 오를 수도 있는 것 같긴 해요. 알트 중에 AI도 좀 하나 여쭤볼게요. 그 AI 코인이 이번 알트코인 불장의 핵심이다. 키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AI는 트렌드죠. 이 크립토 시장 항상 트렌드가 있으니까 그 트렌드를 지금 가져가는 것 같고 그래서 시장에서의 어떤 큰 변화는 있을 거예요. 굉장히 많은 수익률이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는데 근데 워낙 좀 개인 투자자가 이거를 구별하기는 좀 힘들어서
워낙 스캠도 많고 그냥 워낙 가격만 오르는 애들도 많고 사실 AI 코인들이 본질은 다 없거든요. 없고, 없고 그냥 겉만 이렇게 만드는 게 많아서. 근데 그게 또 시장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민코인이 엄청 오르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나 모르겠어. 그냥 오르는 거 살래. 약간 이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 시장에 어떤 이슈를 많이 받는 것 같고. 그래서 그 AI 코인 중에서도 실제 기술력을 갖추고 뭔가 AI 비전을 가지고 있는 몇몇 코인들도 있는데 대부분은 그런 건 좀 적은 것 같긴 해요.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대표님, 오늘 이렇게 너무 귀중한 인사이트를 많이 나누셔서 감사드리고, 만약에 지금 1억 원 정도 여유가 있으면은 어떻게 좀 접근을 해보면 좋을까요? 코인 투자 쪽으로. 1억 원 정도면 이제 투자자마다 다 다르니까, 뭐 제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관점에서 저는 1억이라면 비트랑 이더를 한 5 정도 들어가고, 5대5? 네, 아니요. 5를 나눠서 2.5는 비트, 2.5는 이더 들어가고 이더리움은 뭐 스테이킹을 하든지 아니면 이더리움 중에서 레이어 2를 하나 선택해서 거기서 이더리움을 좀 활용해서 디파이 같은 것들을 좀 활용하는 측면 그러면 좀 수익률이 더 높거든요. 그렇게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5는 괜찮은 이제 레이어 1들 알트코인 중에서도 그런 레이어 1들에 이제 하나씩 5개를 나눠서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네, 레이어 1이면은 그래도 좀 오래된 코인들인데요. 오래된 레이어 1도 있고 신생 레이어 1들도 있거든요. 저는 오래된 것 중에서는 좀 선별해서 괜찮은 것들은 할 거고 아니면 좀 신생 레이어 1 중에 좀 주목받을 만한 것들 위주로 좀 리스크 감안하면서 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요즘에 뭐 관심 갖고 있으신거나 뭐 앞으로 좀 엄청난 뭐 호재라든지 뉴스라든지 뭐 이런 거 하나만 소개시켜 주실 수 있을까요? 기대되는 것들. 올해는 저는 이제 레이어 1들 중에서 그 코스모 생태계가 원래 좀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시장에서 큰 이슈를 못 받았어요. 근데 올해는 거기서 좀 새로운 신생 체인들이 좀 많이 나와서 시장의 이슈를 좀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트렌드 자체가 그런 이제 예전에는 각자 이제 도생했는데 지금은 체인들이 서로 막 다 연결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결해서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는 그런 체인들, 그런 레이어 1 메인넷들 이런 것들이 올해 아마 시장에 좀 각광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좀 서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코스모스 생태계 이런 것들은 개발자분들이 훌륭해서 그런 건가요? 개발자분들도 훌륭했었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초반에 트렌드도 잘 잡았고 그 이더리움에 대비해서 기술력도 좋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좀 필요한 기술이기도 하고 코스모스라는 게 이제 그 블록체인의 인터넷이거든요. 막 다산지에 있는 것을 서로 연결해주자 뭐 이런 컨셉으로 시작한 건데 그런 이제 필요들이 이제 지금에 와서야 조금씩 시장에서 이제 필요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그 체인링크도 이쪽이에요? 체인링크는 좀 다른데 체인링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오라클 이슈라고 해서 현실 세계하고 블록체인하고 이제 연결해 주는 게 이제 체인링크고, 근데 블록체인도 따로 있으니까 예를 들어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하고 하면 비트코인 자산을 이더리움 넘기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서로 도와주자 뭐 이런 컨셉인데 코스모스가 그런 컨셉들의 체인들이 올해는 좀 계속 주목받을 것 같고 그렇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누가 할 것인지가 이제 좀 중요하죠. 그 알트코인 투자는 이제 공부가 많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 공부하려면 어떻게 코스모스 이렇게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건가요? 홈페이지에서도 공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텔레그램이라든지 뭐 트위터 같은 데서 정보들이 올라오니까 그런 것들도 공부할 수 있고, 국내는 많이 없지만 뭐 해외 유튜버들 통해서 좀 공부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제 채널에 오셔도 제가 많이 잘 정리해놨습니다. 네, 제 채널에 오셔도 기본적인 것들은 공부하실 수 있을 거예요. 기본적인 공부하시고 나머지는 이제 본인이 좀 더 공부하셔서 판단하셔서 하시면 채널명이 데니월드. 데니월드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구독자가 급속도로 구독자가 많이 늘어서. 네, 그러면은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끝으로 저희 웅달책방 시청자분들을 위해 하고 싶으신 말이나 뭐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비트코인을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 투자하시고, 알트코인들은 좀 리스크가 있으니까 내가 좀 새로운 것을 공부해 보겠다라는 심정으로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하셔서 투자하시면
리스크를 충분히 감내할 수 있으니까 알트코인도 꽤 괜찮은 수익률을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과 다른 알트코인들을 적절하게 자산 배분을 잘 하셔서 공부하면서 투자하시면 멀리 봤을 때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훌륭한 자산이 되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데니월드의 김동환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카이 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